전술이나 결장자 정보는 맛을 돋우는 양념일 뿐 메인 디시가 될 순 없습니다. 제가 차려드리는 밥상은 유로 핸디캡 배당, 켈리 공식, 시장의 자본 흐름이라는 최상급 재료로만 요리합니다. 축구는 발로 하지만 토토는 돈과 확률로 하는 게임입니다. 저격수의 분석실에서는 땀 흘리는 선수 대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배당판과 자본의 궤적을 추적합니다. 오즈들의 태도와 베페어의 열기야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데이터니까요. 전술 분석은 거들 뿐 핵심은 언제나 숫자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찾은 최적의 좌표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밤하세를 당기는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전리품과 리스크 또한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터의 허상을 걷어내고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저격수의 분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리그 선두를 달리는 아스널과 끈끈한 조직력의 썬덜랜드가 맞붙는 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분석 영상을 통해 두 팀의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전력 분석은 이미 충분히 전달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오직 배당의 흐름과 북메이커들의 심리 게임에만 집중해서 이 경기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그 1위 팀의 홈 경기라는 이유만으로 아스널의 대승을 의심하지 않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여주는 숫자의 움직임은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북메이커들이 설계한 정교한 함정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하나하나 해체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배당 분석에 앞서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즌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결과입니다. 아스널이 원정에서 썬덜랜드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당시에도 아스널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승점 1점을 나눠간 가는데 그쳤습니다. 이 데이터는 북메이커들에게도 그리고 베터들에게도 일종의 트라우마 혹은 학습 효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경기의 초기 핸디캡이 발표되었습니다. 업체들은 아스널에게 마이너스 1.75라는 상당히 깊고 무거운 핸디캡을 제시했습니다. 홈이라는 2점, 그리고 리그 1위라는 타이틀을 고려했을 때 북메이커들은 아스널이 최소 2골, 아니 3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만 베터들에게 수익을 주겠다는 높은 기준점을 설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대다수의 메이저 업체들은 여전히 초기 핸디캡인 마이너스 1.75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핸디캡의 기준점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익, 즉 배당률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됩니다. 현재 아스널의 마이너스 1.75 핸디캡 승리에 대한 수위가 고수위 영역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북메이커들이 베터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아스널이 이번에는 진짜로 대승을 거둘 거야. 3골차 이상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위험해 보이는 1.75 핸디캡을 물어봐. 대신 성공하면 아주 높은 배당, 즉 고수익을 보장해 줄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스널의 대승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면 업체들이 굳이 높은 배당을 주면서까지 자본을 유입시키려고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확실한 경기라면 수위를 낮춰서, 즉 저수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손실을 방어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시장의 압력을 버티지 못한 척하면서 수위를 올리고 있지만 실상은 아스널의 대승 쪽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유도하고 있는 전형적인 낚시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균열이 발생합니다. 모든 업체가 고수위를 제시하며 유혹하는 와중에 스보벳과 윌리엄 힐, 이 두 군데의 굵직한 업체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핸디캡을 마이너스 1.75에서 1.5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의 승리 수위를 초저수위로 묶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업체는 아스널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기준점을 낮춰준 건가?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걸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격수의 눈에는 이것이 거대한 연막작전으로 보입니다. 이 두 업체는 다른 주류 업체들과 발을 맞추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 혼선을 주기 위한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다수 업체가 1.75 고수위로 유혹할 때 일부 업체가 1.5 저수위를 보여줌으로써 베터들에게 역시 아스널 승리가 맞긴 맞구나. 저렇게 배당을 깎는 곳도 있으니까 라는
묘한 안도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게끔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아스널 대승이라는 환상을 시장 전체에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만약 진짜 아스널이 강하다면 1.5 핸디캡을 제시한 곳의 수위가 이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낮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력 없는 상품을 매력 있는 척 포장하는 미끼일 뿐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핸디캡 1치호를 유지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던지는 다수의 업체들, 그리고 핸디캡을 1.5로 낮추며 마치 아스널 승리가 유력한 것처럼 바람을 잡는 소수의 업체들. 이 두 그룹의 엇박자는 결국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아스널의 시원한 대승은 없다. 북메이커들은 아스널이 이기더라도 아주 힘겨운 승부가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아스널이 주도권을 잡겠지만 썬더랜드의 템백 수비와 역습에 고전하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널이 이긴다 해도 딱 한 골차 1대 0이나 2대 1 정도의 똥줄 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지난 1차전처럼 썬더랜드가 작정하고 덤벼든다면 무승부나 아스널의 패배라는 충격적인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데이터 흐름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북메이커들이 파놓은 고배당의 함정과 저수위의 연막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아스널의 마이너스 핸디캡, 승리? 이것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북메 프로토 기준으로 봤을 때 핸디캡 마이너스 2.0. 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이번 경기 핸디캡 2.0 기준 아스널의 패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즉, 썬더랜드가 이기거나 비기거나 혹은 한 골 차로 지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화려한 배당률에 속지 마십시오. 시장은 아스널의 고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 23라운드 라요 바에카노와 레알 오비에도의 맞대결입니다. 리그 18위와 20위, 순위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두 팀의 처절한 생존 경쟁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저 그런 하위권 팀들의 진흙탕 싸움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록과 데이터는 원정팀을 가리키고 있지만 시장의 거대한 자본 흐름은 전혀 다른 곳을 저준하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체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배당 구조를 설계했는지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볼 수 있는 펀더멘탈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야말로 북메이커들이 일반 베터들을 유인하기 위해 깔아놓은 가장 기초적인 밑밥입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을 기억하십니까? 라요가 원정을 떠났지만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핸디캡 기준으로는 오비에도가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최근 흐름을 봐도 라요에게 웃어주는 지표는 거의 없습니다. 홈과 원정을 구분해서 최근 5경기 흐름을 보면 두 팀 모두 핸디캡 승리를 딱 한 번씩 기록하며 대등한 흐름을 보입니다. 보톨이 키재기란 말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최근 5경기 흐름을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비에도는 3번의 핸디캡 승리를 챙긴 반면 라요는 단 2번에 그쳤습니다. 흐름상 오비에도가 미세하게 남아 우세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심리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정팀 오비에도는 직전 경기에서 지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2연패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홈팀 라요는 어떻습니까? 현재 3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기본 펀더멘탈의 3가지 핵심 지표 중 무려 2가지가 원정팀 오비에도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석가라면, 그리고 데이터를 맹신하는 베터라면 당연히 오비에도의 플러스 핸디캡이나 무승부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장의 반응, 즉 배당판을 들여다보는 순간 기이한 현상이 목격됩니다. 현재 업체들의 핸디캡, 제시 상황이 2갈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대다수의 일반적인 업체들은 라요에게 핸디캡 마이너스 0.75를 제시했습니다. 3연패 중인 팀에게 꽤나 부담스러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마카오와 이즈벡 같은 일부 메이저 업체들은 전혀 다른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핸디캡 0.5를 제시했습니다. 0.75와 0.5. 이 미세한 차이 속에 북메이커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현상을 정밀 타격해 보겠습니다. 마카오를 비롯한 4군데 업체는 핸디캡 0.5를 주면서 라요 승리에 대한 배당 수위를 초저수위로 묶어버렸습니다.
반면 이지벳을 비롯한 대다수 업체는 핸디캡 0.75를 주면서 고수위, 즉 높은 배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라이어가 홈에서 시원하게 이기기는 힘들다는 부정적인 시그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라? 0.75를 주긴 했는데 배당이 너무 높네? 이거 라이어가 못 이기거나 이겨도 겨우 이기겠는데?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저격수의 눈으로 이 두 가지 현상을 하나로 합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됩니다. 먼저 핸디캡 0.5 구간에 형성된 초저수위, 이것은 명백한 보험입니다. 업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이오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0.5라는 비교적 쉬운 핸디캡에서는 배당을 거의 주지 않으려고 수위를 바닥까지 낮춰버린 것입니다.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핸디캡 0.75 구간의 고수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막입니다. 0.5 구간에서 라이오 승리를 확신했다면 0.75 구간에서도 수위를 낮추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고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시장에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이오가 이기긴 이길 건데 두 골차 이상은 힘들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 위험한 배팅을 하지 마. 라고 배터들을 겁주는 동시에 라이오의 승리를 예상하는 자본들이 그럼 안전하게 1골차 승리 정도만 노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핸디캡 0.5의 초저수위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고 핸디캡 0.75의 고수위는 대승을 감추기 위한 위장막인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배당 흐름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3연패라는 악재, 원정팀의 분위기 반전, 이 모든 것은 펀더멘탈 분석가들을 속이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북메이커들은 라이오 바에카노가 홈에서 확실한 경기력으로 상대를 제압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라이오의 승리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0.75 핸디캡에 고배당이라는 미끼를 걸어두고 실제로는 라이오의 완승이 나올 때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0.5 핸디캡 배당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막을 뚫고 과감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저격수의 분석, 최종 결론입니다. 이번 경기 시장이 숨기려 애쓰는 라이오 바에카노의 시원한 대승을 예상합니다. 한 골차의 불안한 미드를 넘어 핸디캡을 넉넉히 극복하는 다득점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체들의 공포가 서려 있는 마이너스 핸디캡 승, 라이오 바에카노의 완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제 분석이 여러분의 적중에 도움이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모여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음 회차에는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정확한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